북한의 김여정입니다. 오늘 누가 뭐래도 핵심 인물 가운데, 오늘 뉴스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북한의 김여정이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북한은 이런 실명 비판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유나무게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김궁엽 보좌관님 오랜만입니다. 리재명이라는 언급, 대통령 호칭도 없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인이 아니다. 개선 생색내려고 안간힘 쓴다. 망상이고 개꿈이다. 이 첫 실명 비판의 수위를 저희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 나름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대화의 어떤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호혜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는데요. 이것이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반발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북 정책, 남북 관계를 좀 개선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담겨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나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 또 민주당 정부의 노력이 사실상 수요 없는 공급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구애인데 상대방이 응대를 안 하는 걸 넘어서서 구애를 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낯설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예.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늘 해오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에 접근을 했고 예. 그때마다 북한에서 일정한 어떤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그것이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됐었고 실제 남북 대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우리가 현재까지 대응을 해왔던 북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것은 결국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 이 북한은 이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고 또 핵무기를 고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인 김궁엽 보좌관이 봐도 수위가 제법 세고 실제로 이렇게 뭐 위인 아니고 개꿈이다 망상이다 이런 거친 비판이 조금 예상보다는 빨리 취임 초기에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하기는 북한은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한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였는데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북한은 아주 초기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발언에 있어서 매우 수위를 높게 가져가면서 사실상 의도치 않았던 강대강의 구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외교 상대가 될 수 없고 어떤 대북 전략을 짜든 맞득지 않다. 근데 오늘 대통령실도요.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거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서 표현한 건 유감이다. 입장을 한 번 더 냈어요. 이거 어떻게 김진욱 대변인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악플이 너무 세게 달리면 그에 대해서 또 대응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저는 오늘 북한의 반응 여기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던 이 대북 어떤 메시지 여기에 대한 일단 반응이라고 보여지고 예.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저는 일단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지만 예.
그조차도 역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의 공동 번영을 추구해 하자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적인 그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더라도 훼손시킬 필요는 없다. 결국은 남과 북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예.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북한에서의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저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런 노력 자체를 다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그리고 그 우리와 미국의 어떤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그 북한을 알겠습니다. 압박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척이나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게 뭐냐라고 했고, 근데 민주당은 좀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대북, 대중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유화적이고 어떻게 조금 심하게 표현할 때는 굴종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언행들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의 한마디로 아까 개꿈이라 그랬나요? 헛된 망상이라 그랬나요? 네, 둘 다 했죠. 김여정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 참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에이펙 회원국도 아니고 최근 남북관계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기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고 주도적인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해 이번 에이펙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 김규업 보좌관님, 네. 그 김여정의 대통령 실명 비판이 꽤 빠르고 셌다라고 아까 분석을 했다면, 물론 뭐 정치권에서 에이펙 참석하자고 구호는 외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짝사랑 성격의 전략들이 더는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게 아까 논평 아니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황명선 의원이었나요? 황명선 의원의 말 속에 사실 정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과거에 해오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대화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허울저는 단어들 반복적으로 나열하면서 다시 접근하는 거 이미 해봤고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결말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호반복 수준이지 의미 있는 무엇도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런 말밖에 없는 회담이나 평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참석 가능성 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 변호사님, 최근에 그 확성기 건도 북한이 확성기 치우더라라고 좀 더 크게 생각한 바람에 이 부분 그 정동영 장관도 다소 좀 섣부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우리가 너무 초반부터 그 보여줄 패를 다 보여주고,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도 북한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또 거기서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우리 입김도 들어가는 건데 확성 얘기까지 지금 좀 재점검해야 된다. 대북 정책 뭐 김여정이 한마디로 인해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기조는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또는 호응도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그 조치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 기조는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좀 무용론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실제로 참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도
또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일단은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달이 조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예. 아직 북한으로부터 뭐 이렇다 할 또 만족할 만한 또 호응이나 그런 대응이 있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또 선제적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 관련된 조치들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첫 실명 비판 김여정 대북 정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주차장은 차가 주인이다라고 하셨어요. 5자리 맡을 게 아니다. 부디 건강 회복하셔서 작품에 만나요. 예, 이순재 씨 얘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죄라가 외치면 무죄인가? 김용전 부원장 무죄 외친 현역 민주당 의원들 비판하신 것 같고요. 정권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이다. 아마 최민희, 이진숙 두 사람 가리킨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